유시 도시조 문양궁 죽한 선생 신문집 천년의 향기 제105편부터 112편까지 죽한 선생의 집 실현을지 번역 강성희 영상개작 불기찬 천종 여보 가을날에 답답한 마음 풀고자 추위변민 가을이 되자 만상이 성긴 눈속개로 들어와 출애만상 입솜이 근심스러운 노인 낙원에 그리워지는 게 있네. 초창듀용 유소사 가없이 넓은 천하가 낙원에 여관되었는데 광막권 곤이영려 아득한 조국은 바라보아도 멀지만 하여라. 너 창망가국만기기에 갈개꽃 핀 먼 서문호 기러기 때 돌아오고 노하원소 구멍반 풀과 나무에 해 빗기자 두겨연 구름 슬프네. 초수사양 두우기 기쁨 넘치던 천자의 얼굴 쳐다볼 수 없나니 유희천한 시험부도 예전 어느 날에 궁경에서 절 뒤졌던가 성년아이 대동기 현민 답답한 마음을 들다 영면 나그네를 맞이한다는 말로 여간 객사를 가리킨다. 두두는 총나라 망제의 이름인데 죽어서 원원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새 울음소리가 처철하여 백수를 자낸다고 한다. 두견새는 달리 자객 또는 촉혼이라고도 한다. 동기, 궁정 혹은 궁궐을 가리킨다. 천자가 거하는 곳에 섬도를 긁은 칠로 꾸몄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노인 나그네인 죽간 선생이 아무리 조국을 그리워한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무식하고 말았으니 자상하게 대해주던 천자의 얼굴을 배울 길도 없다. 그러니 가없이 넓은 천하족사 선생에겐 그저 여관과 같을 뿐이었으리라. 가을철 만상이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는 기러기 떼와 두견새 울음소리는 그 그리움을 증폭 시키는 엠프화되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행육 이막사와 한때 강가 정자에 올라 동임막 차등 강정 어젯밤에 천비 뚫리고 추군했던 절후 헌소량 위쪽은 남쪽 북쪽 강물 소리가 해질녘에 들려온다. 남북강 성락일문 기러기 내린 물가에는 서늘한 운치 남아있고 홍안정 유륜행지 북화 핀 울과 텃밭에 그윽한 향기 튀어난다. 북화리 떠동익은 가을더람 땅에 가득한 때 함께 나그네 되어 서풍한 지동이 돼 북극성 하늘에 높은 때 천자에게 요배 놓아 북극정천원대군 풀시들고 낙엽지니 님 늙으실까 한스러워 초람묵령지머한 이 마음으로 옛날 구론을 떠올려보노라. 차심의 역보영균 원대군 멀리 임금에게 절하다. 이를 편의상 임금에게 요배한다는 뜻으로 불었다. 지모 늘떠남 불원의 마이너스2 소마이너스에서 초목이 시들고 낙엽지니 고운님 늙으실까 걱정이로다 하였다. 영균은 불원에 차있다. 그는 초나라의 대구로 충만히 용납되지 않고 쫓겨나게 된 후로 울분에 넘치는 서정적인 시를 많이 지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마이너스2 소마이너스이다. 제1부부터 제4부까지는 절우상으로는 추구, 시간적으로는 해질무렵의 대학의 땡 경무를 담담하게 서술한 것이다. 제5부는 그 아래의 시구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곧 제5부가 있어야 그 다음의 시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나그네임으로 천자에게 멀리서 절을 드릴 수밖에 없다. 풀시들고 낙엽지는 늦가을이니 흐르는 세월이 눈에 보일 듯 절실하게 느껴진다. 지존이라 하여 세월이 비어가지는 않을 터이니 이미 늙으실까 걱정스럽다. 그리하여 이러한 마음으로 불원의 시구를 떠올리며 그와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경우는 다르다 하여도 지존을 배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107함께해온 여러 학사들을 따라 관어회에 오르다. 수풍문의 제압사등관업에 혁진의 물가는 멀어 아득하기만 한데 혁진주저영미만
두국의 가을 하늘이 만리에 펼쳐있네. 두국 출춘말리장 바람 부는 날 외기러기는 끝간 폭으로 돌아가고 풍일고 공기급고 문원에서 한 쌍의 해오락이 지는 햇살 둘렀구나. 술전당 모영자냥 푸른 이끼 서린 고운 바위서 낚시하기 좋은 때야. 창태금독이 수조 자주 삐끼에 소관소금으로 함께 술잔 마주했네. 자해 간염궁 대상 뜬모기도 쓸 수 있다고 큰 애들이여 한스러워 말이다. 낙축 오양군 막한 세상에 영욕이야 길 잃은 양에게 주어버릴 일이니 세간 초놓고 망양 국내 작사 함께 온 여러 학사들 곧 중국에서 함께 보러러 온 학사들을 가리킨다. 관어 떼어온 오늘날 영덕군 괴시리에 있는 누대 이름으로 보여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 국여지승남에서 동해의 임해에서 남석 아래로 온 논의는 물고기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여서 그렇게 이 이름을 붙인 것이다. 뭐가 하였다. 혁신나루 이름으로 추정된다. 두국 땅 이름으로 추정된다. 득포는 길 끝자락에 있는 포구를 가리키나 고국 이름일 수도 있다. 낙첩으로 하여 시리에 따짐, 뜻을 이루지 못하여 시리에 따짐, 위양 외로워하는 모습, 종역병역, 망양 잃어버린 양, 혹은 길을 잃은 양, 옛적에 장과 곡이란 사람이 각각 양을 치다가 잃어버렸는데 그 까닭을 물으니 장은 독서를 하다가 양을 잃고 혹은 노름을 하다가 양을 잃었다고 하였다. 두 사람이 한 일은 비록 다르다 하여도 양을 잃어버린 것은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보통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고 이것저것 하면 실패함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제 갈 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 일에 미혹되어 헤매는 사람에 대한 비유로 쓰였다. 장과 곡의 이야기는 장자 마이너스 성목표 마이너스에 보인다. 이 시는 중국에서 함께 보러러 온 여러 학사들과 더불어 관어대에 올라 가을나 바닷가 풍경을 감상하고 낚시터에서 술자리를 가지는 광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시다. 마지막 면은 인생의 발견한 자세로 것들을 다루긴 것인데 가을나 폐질 무렵이라는 시단적 배경과 어우러져 비장감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108회를 띄워 바다 위에서 놀며 지난 일을 얘기하다. 범주유해 상설왕적 가을바람 불어 흔들리는 외로운 태아나 서풍치 당일고주 눈에 가득한 깊은 시름 거두지 못하여라. 만목심 수정들도 강북쪽 고향은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하양과 북부 마저 북변 넘어 강산은 이역의 땅이로구나. 범의 강산 시주 마원에게 공 세울 듯 있던 것도 다시 귀찮아지네. 한번 마영 요공대 치이가 바다에 또 흘러간 곳 스스로 사무했노라. 자묵치이범야로 응달에는 응당 하늘이 정한 말씀을 안 하니 응달 지영 천유정 때에 따라 분수 지시며 다시 구하지 않으련다. 수시지 분경무구 하양과 북강 북쪽에 위치한 고향 마을을 뜻하는 말로 쓴 듯하다. 중국에서 지명언어서의 하양은 지금의 하남성 냉면 동쪽에 있는데 죽간 선생이 하양을 지명으로 사용하였다면 여기가 선생의 고향일 가능성이 크다. 이주이역의 고을, 고타국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마영 말가죽이라는 뜻으로 후한의 복화장군 마원을 대신하는 말로 쓰였다. 일치기의 마원이 사나이는 변방의 들판에서 뜯어져 죽어온 말가죽에 지체가 쌓여 돌아와 땅에 묻히는 것이 마땅하다. 어찌 침상 위에 누워 아녀자의 손에 맡겨서야 되겠는가? 와 한 적이 있는데 마영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치익춘주시대 올나라의 모신인 번녀가 제나라로 들어가 바꾼 이름이다. 오나라가 멸망한 뒤에 번녀가 서실을 배에 짓고 보호해서 논이롭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역인 고려의 바다에 배 띄워두고 유람할 적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편 자기 처신을 돌아보는 내용을 담은 시이다.
제산군은 하양가옥에 한이가 타서 불분명하였고 전치도로 사양심을 노래한 것이 분명하다. 경면제오구와 제육구에서는 마원에게 공을 세울 뜻이 있었듯 축한 선생에게도 그런 뜻이 있었지만 공을 세운다는 것이 어째는 너무도 요원한 일이라 그 생각은 적고 범죄스러운 원자로 사는 것을 공경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분명히 길을 접으면 달은 없고 빛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이미 하늘이 정한 것이로는 달리 무엇을 추구한단 말인가. 그러기에 때에 따라 분수를 지으며 살 뿐인 것이다. 백국 옥천함에서 논일다. 유옥천한 인간 세상 일이란 일 다 던져버린 노인이 호박인간 사사온 낙이 메어두고 사흘을 흰 구름 속에서 잤네. 대여 삼숙대군 중 만리에 펼쳐진 앙산은 창해군인데 만리 앙산 창해군 기경의 별과 다른 수정궁 이로었으므로 기경성을 수정궁 황량한 옛 골짜기 두경새 소리 들리기에 고역 항학문 후 아득한 중한 쪽으로 기러기 때 보내노가 중한 막막 송군은 다함없는 심사수습하기에 어려운 때에 유유히 서순한 듯 북두성은 멀봄으로 아무리 가도 끝이 없네. 북두처 망불궁 옥천암 강원도 지역에 있었던 한자 이름으로 여겨지나 확인되지 않는다. 창해군 지금의 강원도 지방에 두었던 행정구역 중국 한나라 모제가 기원전 128년에 동해 지방을 정복하고 그곳에 두었는데 동해인들의 반항 때문에 곧 없앴다. 이경 하룻밤을 모경으로 나누었을 때의 둘째 부분 곧 밤 9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 수정궁 전설 속에 나오는 궁궐로 달에 있는 궁궐을 가리키기도 하고 물속에 있다고 하는 영궁을 가리키기도 한다. 초여 멀고 먼 모양 제산구의 창해군을 실제 진영으로 보지 않고 바닷가 거울로 볼 수도 있으나 제사구의 수정궁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지명으로 파악하였다. 제5구의 두견새 소리는 백수를 야기하는 계기가 된 것이므로 제5구와 제6구는 단순한 병력이 아니라 인과관계라 할 수 있다. 기러기 때를 보낸다는 것은 그리움을 보낸다는 뜻이다. 제털구의 북두성은 천재를 상징하는 말인데 멀고도 멀어 아무리 봐도 끝이 없다고 하더니 축한 선생의 수습되지 않는 심사가 절망적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백식 병석에서 일어나 영희 산에 기대고 배곡 애두른 구분 단장대 위산요 방공문당 직접 심은 어린 노동은 얼마나 잘했을까. 수식 시동기여장 명월은 여러 번 공연이 그림자 드리웠을 텐데 명월 다시어 도양 아름다운 꽃은 가는 곳마다 저절로 꽃 피우네. 코가스서자 대방 벽춘이라 약이 없어 차사발로 대신하고 벽춘벽 공다원 먼데 친구 편지서 종이상자에 두었다네. 원우유 서시시상 나를 아는 이웃 노인이 술을 가지고 와 지하인 농당 주지 한사고 정으로 고내 쥐엄 삼아 산대로네. 강인당 관시암상 문장문과 담장이라는 뜻이지만 시의를 고려하여 담장으로 불었다. 공다한 차 사발을 제공한다는 말이지만 편의상 차 사발로 대신한다는 말로 불었다. 제3구와 제6구는 축한 선생이 제법 여러 달 동안 병석에 누워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명월이 보름달이라는 뉘앙스로 밀치고 먼데 친구가 보낸 편지는 비문 편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벽춘이라 약이 없어 차사발로 대신했다는 말은 다분히 과장에 가깝지만 설령 약이 있었다 해도 결코 변변하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은 충분하고 또 시적으로 성공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웃 노인이 술을 가지고 와서 한사고 권하기에 시험 삼아 잔을 들었다는 말은 시적으로 아주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데 이 역시 과장이 먼 제7구의 제약 두 글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를 안다는 것은 그냥 인사 정도나 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일 때나 쓸 법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병도 거의 다 나았을 생각이 날 바로 그 무렵에 이웃 노인이 술을 가지고 와서니 나를 아는 것이 되고, 사실은 죽간 선생이 마시고 쉬었는데 또 한사코 권하여 시험 삼아 마셨다고 하였으니 이는 과장이자 노스레가 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죽간 선생의 병은 다 나았다. 백식이 천추절죽숙 천추절죽숙 하늘이 밝은 지혜 주어 우리 동국 복대견이 천이천량도 오동 온나라 신하와 백성 한결같이 정화되리노라. 일국신민경 아동 상서로운 각자 거듭 돌아와 침려 새롭게 하시고 서각 중에 신념력 아름다운 신뢰 분명히 바다 도궁에서 취하시기. 피신소스시도궁 궁궐에는 모시고 줄지어 산복발배 이풀르고 용무배열단 성지 세자 걸어 나오실 땐 투구의 채색 불불이다. 가끔 술에 주체온 바다와 같은 성운에 어떻게 보답할까. 또 만년 아취급 보송 Dans le silence des ruelles, je garde ton fidèle. Elle parle encore dans le vent, comme un murmure apaisant. L'amour né de nos larmes vit encore doux et calme, même si le monde s'égare. 귀연곡 책란 위에 성인 공부하는 오늘의 바른 도리 기르시니. 관현질주사중시 나헌의 신화 또한 밝은 조정 간열 더럽혔으니 보담무예슈 쓰지 동궁황태자 또는 왕세자를 일컫는 말 책내 왕세자 왕세솜 왕세제 및 왕비와 세자빈 등을 책봉하는 의식 연익 조상이 자손을 도와 편안하게 하는 것 혹은 그 계책 이는 본래 지경대 아문왕 기십에서 무왕의 덕을 찬양하여 따라야만 할 계획 전하시어 편히 자손들을 보호하셨으니 훌륭하도다 무왕이여 라고 한때서 유래한 말이다. 연익지모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왕세자의 책봉을 가리킨다. 주연노 왕세자가 공부하는 서연의 2층 곧 책왕세자를 책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추의 아름다운 의전 왕세자의 책봉례를 가리친 말이다. 몽정 어려서부터 바른 덕성을 기르다. 주영몽대에서 어릴 때에 바른 덕성을 기르는 것이 성인이 되는 공부이다 라고 하였다. 예덕 뛰어난 덕망이라는 말로 보통 왕세자의 덕을 가리킨다. 신동식에는 장시 주역 징계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백리 밖까지 놀라게 한다면 먼 데 있는 사람이 놀라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나아가는 종로사직을 지키어 제주가 될 수 있다. 누구라 하였다. 전 보천지 보통은 문서 작성용 종이를 가리키나 편지지의 뜻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천일송 수천의 한결같은 찬송, 관현, 관악지와 현악지, 악기를 동칭하는 말로 쓰였다. 사중시 사중의 노래, 사중은 일중광, 월중윤, 성중이, 해중인이라는 사장의 가시를 말하는 것으로 패자의 성경을 기린 내용이다. 한나라 명제가 패자로 있을 적에 악인이 이 노래로 패자를 찬양한 데서 비롯되었다. 조열조에 참여하는 벼슬아치들이 늘어서는 차제 이 시는 세자를 책봉하는 나라의 경사를 맞자 죽간 선생이 축하의 뜻을 적은 것이다. 앞에 천출절수 시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공식적인 일에 즈음하여 쓴 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장중하며 내용의 정보가 많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시에 사용하는 시어부터
매우 벽식이 있는 말로 취하기 때문에 서정성보다는 서사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제7구의 낭언의 신화는 죽간 선생을 가리킨다. 공안은 조정에 반열을 더럽혔다는 것은 죽간 선생이 벼슬을 한 것이 조정의 반열을 욕되게 한 것이었음을 말한 것이다. 당연히 죽간 선생의 변사이다. 죽간 선생 지문지 천년의 향기 제105편부터 112편 모음 끝. 다음 모음편에서 계속됩니다. car ton souffle demeure